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빅뱅 이론이 어떻게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이론으로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빅뱅 이론과 종교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선 과거 우주 역사에 어떤 큰 사건, 빅뱅이라고 불리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빅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빅뱅 하면은 종종 대폭발이라고 해석이 돼서 언뜻 그 무질서한 그런 그 폭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빅뱅은 그런 어떤 무질서한 폭발이 아니고요. 물질과 에너지와 공간과 그리고 시간이 매우 그 조절된 형태로서 이것이 그 나타난 사건이었고요. 빅뱅이 일어나고 출현한 우주는 미세 조정된 우주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세 조정이라는 말은 이 우주는 마치 아주 복잡한 기계가 정확하게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그 버튼들이 정 위치에 가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우주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그 상수들 또는 어떤 그 성질들이 현재의 그런 값을 딱 갖게 조정되어 있는 우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전자의 질량이라든가 또는 중력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재의 값을 가져야지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지,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현재의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빅뱅 이후로 이제 그 우주는 이렇게 미세 조정된 그런 그 우주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빅뱅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이론은 없습니다. 뭐 현대 과학이 많은 그런 그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의 그런 그 고도에 발전된 그런 그 학문 분야를 가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과 같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재의 과학적 이론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과학 이론으로서 빅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였는지 또는 왜 그것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빅뱅 이후에 그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술을 할 수가 있지만 빅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서 봤을 때 과거 우주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떤 빅뱅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까지 나타나게 됐고 우주는 미세 조정된 우주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빅뱅 사건이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또는 부합되지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은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심사숙고해 왔던 질문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적, 철학적 사상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답도 변해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빅뱅 이론은 우주와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세상의 시작 이후에 그 시간이 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이 무한히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빅뱅과 함께 출현한 그런 우주의 속성으로서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빅뱅 이전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우주나 시간의 시작이 있었는가 또는 없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종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이 세상이 그 신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됐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빅뱅 이론의 관점과 이제 양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힌두교나 또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 우주는 시작이 없고 언제나 존재해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상은 과학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정상우주론이라든가 이 정상우주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를 상정하는 것이 이제 정상우주론이거든요. 정상우주론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빅뱅 이론과 경쟁하던 우주론이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급속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는 순환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과 끝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끝없는 그런 사이클이다 라는 그런 관점과 이제 양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빅뱅 이론만 놓고 보면 신에 의한 창조를 가르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가장 잘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뱅의 원인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원인은 항상 결과 이전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의 원인은 우주 이전에 존재했어야 하고 따라서 우주 자체가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주에 어떤 신성을 부여하는 범신론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코비 위성에 의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이제 알려지고 빅뱅이 그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더욱더 확고한 그런 이론으로 세워지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단지 어떤 과학적 발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과 또 철학자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레드릭 번함이라는 과학사가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연도가 94년이 아니라 1992년입니다. 번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 코비의 발견으로 이 빅뱅이 더욱더 확실해지면서 이러한 발견이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사상을 이제 새롭게 주목받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번의 노벨상 수상을 이끌어낸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발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빅뱅의 종교적 함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빅뱅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